이번 영상에서는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노드 전압 해석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 전압 해석법은 우리는 노드 해석법이라고도 하고 절점 해석법이라고도 하고 마디 해석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여기 이제 노드 전압을 해석하기 위한 절차를 이렇게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 전압 해석 절차 했는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회로는 여기 노란 선 안에 있는 것이 어떤 회로 중에 이제 일부를 따온 거죠. 일부를 따왔는데 보니까 대부분 저항으로 되고 뭐 콘덴서 이런 걸로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항들로 돼 있는 이런 회로에다가 전류원 IS가 있고 전압원 VS가 있는 그런 회로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지금 그 노드 마디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바디가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 회로를 가지고 이제 해석 절차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 할 것이 스텝 1, 기준 노드 선택. 그래서 레퍼런스 노드, 기준이 되는 노드를 선택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뭐 접지, 그래서 전압이 0인 곳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압원이나 전류원에서 그라운드를 잡는 부분들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이 노드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라운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운드 표시를 이와 같은 표시를 해서 전압이 0인 부분을 잡는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스텝 2를 보게 되면 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를 그라운드에 대한 전압으로 할당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그라운드를 잡은 노드 말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 세 개의 노드를 이제 할당을 해서 전압을 이제 만든다 그거예요. 그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라운드 여기 그 접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보다 얼마나 전압이 높은 것인가 하는 거니까 이 전압을 VA라고 하고 여기 노드를 VB라고 하고 요 노드를 이제 VC라고 해서 할당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전체 노드 중에 이제 N-1 노드 전압이 된 거죠. VAB, VB, VC가 됐는데 지금 이거에서는 우리는 4개의 노드가 있었는데 할당한 것은 이제 3개가 되기 때문에 N-1 노드 전압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모드 가지, 이제 가지 브랜치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류를 표기를 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브랜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R4에 흐르는 전류, R2, R1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전류들을 이제 표기를 한다. 만약에 R1에 이제 흐르는 전류를 표기한다고 한다면 여기 오음의 법칙에서 R1분의 VA, 이 노드 VA라고 이 노드의 전압이 VA이기 때문에 VA에서 그라운드로 가니까 R1분의 VA라고 할 수 있고, R2에 흐르는 전류 값은 R2분의 뭐 이 VA하고 VB니까 VA-VB 이와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이와 같이 R7분의 VB-VC, 그리고 R3에도 전류 표기하고 뭐 여기에도 전류 표기하고 각각 브랜치 모든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표기를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스텝으로 가게 되면 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에서 키리호프의 커런트로,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을 이제 적용해서 수식을 구한다.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전류는 들어온 전류의 합은 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VA라고 하는 이 노드, 요 노드에서 이제 들어온 전류는 IS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왔고, 나간 전류는 이제 이렇게 뭐 R4에 나가는 전류, R2에 나가는 전류, R1에 나가는 전류 합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하나 세울 수 있고, VB라고 하는 노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전류는 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 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R2에 의해서 들어온 전류가 R5나 R7에 의해서 나간 전류와 합과 같다. 이와 같이 각각 노드에서 지금은 VAB, VB, VC가 있으니까 3개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전체 노드 중에서 몇 개의 방정식을 세운 거냐면 N-1개만큼의 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스텝 2에서 우리는 N-1개만큼의 노드 전압을 할당을 했는데 지금 방정식이 N-1개만큼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풀면 각각의 노드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이 노드 전압 해석 절차가 되겠고요. 그 이제 그 노드 전압을 구하면 각각 흐르는 전류 값들은 거기에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노드 해석법이다 하는 겁니다.
노드 전압 해석법에 보면 노드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런 회로 소자 엘리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에 접지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이 네모난 거가 이제 회로 소자인데 그 회로 소자의 왼편에 있는 게 하나의 노드이고 오른편에 있는 게 하나 노드인데, 그럼 접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V1 왼편에 있는 노드 전압이 V1 값이고 오른편에 있는 노드 전압값이 V2라고 한다면 두 개의 노드가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뭐 전압계로 이렇게 측정하는 V1 값이고 전압계로 측정해서 V2라고 하는 값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회로 소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면 한번 보면, 자, V1과 V2 사이에 전기 소자가 이렇게 있고, 그 전기 소자는 저항이나 전압원이나 전류원 등 모든 소자가 될 수 있는, 전기 회로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전기 소자에 어떻게 V1-V2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이제 전압 표시를 하면, 뭐 여기 전기 소자 중에 뭘 할 수 있냐면 전압원도 이제 포함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전압을 이렇게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V1과 V2 사이에 전압을 갖다 놓으면 이 전압원이라고 하는 전압값은 V1-V2 값이 되는 것이다. 뭐 5V짜리를 걸었다고 한다면 이 두 개 사이에, 그 노드 사이의 전압차는 5V가 되는 거죠. 그래서 VS equal V1-V2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저항을 갖다 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항을 갖다 놨다고 생각하면 뭐 V1과 V2 사이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은 V1-V2가 될 것이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오음의 법칙에서 I equal R분의 V1-V2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 여기 노드 사이에 있는 걸려 있는 소자는 전압 전류의 관계에 의해서 그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노드 전압 해석법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 3개를 가져왔어요. 그 예제 3개 중에 첫 번째 예제가 이제 이와 같은 회로인데, 이와 같은 회로를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죠. 전류원 하나가 있고 R1, R2, R3라고 하는 이제 저항 3개가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노드 전압 해석법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해석 절차를 한번 봤었어요. 그 해석 절차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가 뭐였냐면 기준 노드를 선택한다. 그것을 이제 그라운드로 잡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드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의 노드가 있네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그라운드로 잡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를 그라운드로, 이제 하나의 노드를 그라운드로 잡았어요. 두 번째 스텝은 어떻게 되냐면 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를 그라운드에 대한 전압으로 할당한다 해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노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이제 전압 n-1 노드니까 두 개가 되겠네요. 그 전압 나머지 거를 하니까 여기를 VA라고 하고 여기를 VB라고 이렇게 할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모든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표기를 한다. 여기 지금 가지가 이제 이런 R1, R2, R3가 각각 브랜치가 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들을 생각을 해보자. R1에 흐르는 전류 값을 생각을 하면 뭐 여기 VA 하고 VB 사이에 R1이 있으니까 R1분의 VA-VB, 이 화살표 방향에 의해서, 전류 흐르는 방향에 의해서 이런 값들을 쓸 수 있죠. 만약에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거꾸로 하게 되면 R1분의 VB-VA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R2에 흐르는 전류 값을 보면 R2분의 VA, 지금은 VA가 그 접지에 비해서 이제 이만큼 되기 때문에 VA에서 이렇게 빠지는 R2분의 VA라고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R3에 흐르는 것도 R3분의 V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텝 3까지 했고요. 네 번째 이제 스텝을 보게 되면 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서 수식을 구한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VA하고 VB 이 두 개의 노드에서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서 두 개의 방정식을 이제 얻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해보면 노드 VA에서의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여기서 보면 노드에서 보게 되면 들어오는 전류는 뭐냐면 IS라고 하는, 전류원에서 들어오는 전류값 IS 값이고, 나가는 전류는 R1에 흐르는 전류하고 R2에 흐르는 전류니까 들어간 전류는 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 해서 뭐 IS는 R2분의 VA 더하기 R1분의 VA-V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노드 VB에서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들어온 전류가 R1A에서 들어온 전류고 나간 전류가 R3A에서 나간 전류네요. 그러니까 얘 보면 R1분의 VA-VB는 R3분의 VB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식을 세워서 지금 같은 경우 VA와 VB를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미지수가 VA하고 VB고 두 개의 소식이 있으니까 1식과 2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연립해서 풀게 되면 우리 뭘 구할 수 있냐면 VA와 VB를 이렇게 구하면 VA와 VB를 구하면 여기 뭐 R2에 흐르는 전류, R3에 흐르는 전류, R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다. 뭐 우리는 회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전류와 전압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이와 같이 노드 전압 해석법에 의해서 이런 회로들을 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면 이와 같은 회로인데 이 회로를 보게 되면 뭐 전압원이 있고요. 전류원이 있고요. 종속 전압원이 있고 두 개의 저항이 있는. 그러니까 앞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회로가 되겠네요. 그것도 이제 해석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이와 같이 접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스텝이 각각 지금 같은 경우 노드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하나의 노드는 접지로 잡았고 나머지 세 개의 노드를 이제 할당을 해야 되죠. 그래서 VAB, VB, VC라고 이렇게 할당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전류 법칙 등을 적용해서 이제 풀게 되면 돼요.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VA라고 하는 노드의 전압은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 접지에 비해서 8V를 걸었으니까 VA라고 하는 값은 8V가 되는 값이고 여기 6오음에 흐르는 값을 IX라고 한다면 우리는 IX는 6분의 VA-VB 뭐 앞에서 소자 이 저항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값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VA-VB를 6으로 나눈 값이 되겠다. 그때 VA가 여기 8V라고 얘기했으니까 VA를 여기다 8 이렇게 갖다 대입을 하면 IX라고 하는 여기에 6오음에 흐르는 전류값은 6분의 8-V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점 C에서 여기 절점 VC 값에 예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보면 VC 값은 접지에 비해서 지금은 전압이잖아요. 이게 종속 전압원이니까 VC 값은 3IX라고 하는 값. 이게 이제 전압 값이에요. 전압 값이라고 쓸 수 있고, 요 IX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6분의 8-VB 값이니까 3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정리를 하면, 뭐, 6하고 3하고 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4-2분의 VB인가요? 이런 값으로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절점 B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VB에서 키리우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뭐 들어온 전류가 뭐예요? IX라고 하는 값이 들어온 전류이고 여기에 이제 들어온 전류가 2A니까 IX 더하기 2는 여기 3오음에 흐르는 전류 값을 이제 3분의 VB-VC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IX 더하기 2는 3분의 VB-VC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립해서 푸는 것처럼 여기 VC 값이 여기 있으니까 VC 값이 위에서 있는 이 소식이잖아요. 그럼 VC 대신에 4-2분의 VB를 이렇게 대입하고 여기에 그 IX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갖다 대입하면 이제 VB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VC 값을 대입을 해서 그 값을 얻어보면 뭐 정리를 하면 2분의 VB-3분의 4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IX 값을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VB 값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다 VB로 이 하나의 소식이 VB 값으로니까 V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B하고 VC 값을 VB가 7V가 나오고요. 여기 있는 VC 값은 VB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면 0.5V가 될 수 있다. 아무튼 앞에서 생각했던 절차에 의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키리오프의 전류법칙을 적용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풀면 전압 값들을 구할 수 있다. 전압값 구하고 나면 나머지 전류 흐르는 값들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에 되겠죠. 두 번째 예제는 독립전압원, 독립전류원, 종속전압원이 포함된 그런 흐를 다루어 봤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와 같은 회로를 가져왔는데 이 회로 간단해 보이잖아요. 뭐 지금 전화번이 하나 있고 네 개의 저항들이 있는 이런 회로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슈퍼노드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하려고 해요. 슈퍼노드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이런 슈퍼노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편리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해석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생각했던 해석 절차의 스텝 1 기준 노드를 선택해서 이제 그라운드로 잡는다 그랬으니까 이 회로에서 기준 노드를 잡기 위해서 여기를 맨 밑에를 그라운드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를 그라운드에 대한 전압으로 이제 할당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노드가 하나 그라운드 있고 하나 둘셋세 개, 그러니까 세 개의 노드를 할당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VA, VB, VC라고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가지에 모든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표기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R1에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VA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R2에 흐르는 전류는 R2분의 VB, R3는 R3분의 VB-VC, R4는 R4분의 VC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전화번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거가 이제 슈퍼노드에 관련된 것들이고 조금 이따가 슈퍼노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서 수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VC라고 하는 노드에 생각하면 VC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들어온 전류가 R3를 통해서 들어온 전류가 R3분의 VB-VC이고 나간 전류가 R4분의 VC니까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드 VB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나간 전류는 R3분의 VB-VC, R3를 통해서, 그리고 나간 전류가 R2를 통해서 나간 전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들어온 전류는 여기 전압원에 의해서 들어온 전류 값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값을 우리가 지금 표기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IX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지금 슈퍼노드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전압원이 있으면 이와 같이 앞에 생각했던 절차에 의해서 하기가 힘들다. 왜? 여기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값 IX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이 IX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반대라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노드 VA에서 IX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R1분의 VA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값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슈퍼노드, 이 슈퍼노드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이 전압원이 포함하고 있는 양쪽의 노드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을 하나의 노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슈퍼 노드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텝 이제 5가 있죠. 앞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네 번째 스텝까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전압원이 중간에 걸쳐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전압원의 양쪽 노드를 합쳐서 슈퍼 노드를 만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압원이 있을 때 그 양쪽 노드 VA하고 VB 노드를 합쳐서 뭐를 만든다고요? 슈퍼 노드를 만든다. 그럼 슈퍼 노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파란 걸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하나의 노드처럼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 슈퍼 노드에서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서 수식을 구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슈퍼노드를 만들어 놓고 그 슈퍼노드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뭐 여기 파란 거에 붙어 있는 브랜치들을 보면 R1, R2, R3가 이제 거기에 가지가 되어 있네요. 거기에 흐르는 전류 값들을 보면 지금 R1에서 전류가 나가고 있고 R2에서 나가고 있고 R3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다 모든 나간 전류의 합은 0이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R1 분의 VA 플러스 R2분의 VB, R3분의 VB-VC 이 다 합히면 0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서 수식을 만들어 놨더니 첫 번째로 만든 이 수식하고 지금 만든 이 수식에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VAB, VB, VC인데 수식은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풀 수가 없죠. 연립해서 풀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각각의 전압값들 VAB, VB, VC를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의 수식을 더 구해야 돼요. 슈퍼 노드에서 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스텝 6 보게 되면 전화번호를 포함해서 KVL을 적용하는 수식을 구한다. KVL이라고 하는 게 키리오프의 전화 법칙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 전화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슈퍼노드를 포함하고 있는 VX라고 하는 전화번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에서 키리오프의 전화 법칙을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적용한다 그거예요. 여기서 키리오프의 볼테이지 로를 적용하면 VAA하고 VB 한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마이너스 VX 더하기 VB 해서 이렇게 와보면 마이너스 값 만나니까 마이너스 VA. 아무튼 VX는 뭐 VB 마이너스 VA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루프에 의해서 키리오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레드 루프, 지금 빨간 걸로 표시한 그런 루프에서 키리오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하면 VA 플러스 VX, 이게 전압원 값이니까 이게 VB 값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수식, 1식, 2식, 3식, 이렇게 세 개의 수식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VAB, VB, VC가 되니까 이 세 개의 이 수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풀게 되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각각의 노드에서 전압의 값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예제 3에서는 우리는 슈퍼 노드의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새로 만드는 영상에서는 슈퍼 노드를 포함하고 있는 회로가 조금 복잡한 회로들이 있으니까 그런 회로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드 전압 해석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노드 전압을 해석하기 위한 절차들을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뒷부분에서는 슈퍼노드를 포함하고 있는 해석법은 두 가지 절차가 더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